네, 서경의 테마보장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기업인 중국 히토그룹을 출범시켰다라는 소식인데 앞으로 세계 히토류 공급망에 대해서 통제와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분석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 있는 히토류 관련주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작전 세워주시죠.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화가, 끝나가는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당선이 되면서, 사실 그전부터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이제 각자 도생, 그동안은 모두가 함께 글로벌화를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한 제조업도 미국으로 다 가져와라. 기술력은 다른 나라로 못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하면서 좀 러프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유럽에서 이제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각자 도생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었으나 결국 이제 트럼프가 좀 과격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결국은 세계 패권을 다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한번 중국과의 이제 갈등, 센카쿠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땅을 놓고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고 싸우다가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를 갖다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원이 무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히토류라는 테마가 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서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를 차단을 하게 되니까 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고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제 겨울을 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자원이 무기화되는 그런 시점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자원이지만 석유라는 부분들,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증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 역시 마찬가지고 에너지 자원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이 히토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은 앵커님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히토 그룹이라고 출범을 시켰는데 이게 중국에 있는 국영 기업들, 좀 규모가 있는 그리고 좀 작은 기업들부터 해서 이런 통폐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국유 기업으로 이제 합병을 시켜서 출범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의 세계 점유율 70%거든요.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이제 단일화시키고 가격 결정력 그리고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국가들이 나온다라면 히토류로 제재를 가하고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호주랑과의 또 갈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수입을 많이 하던 물건을 우리 더 이상 수입 안 하겠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란 걸 알게 됐거든요. 요번에 이제 석탄을 갖다 수입 안 하면서 뭐 요소수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태를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데, 뭐 전력난이라든지 중국도 굉장히 큰 부작용을 안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결국 자기네들이 수출을 하는 어떤 희소성을 가진 그런 자원에 대한 무기화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토류에 대한 이제 제재, 그러니까 일본의 히토류 제재를 한번 하면서 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이 히토류 생산량이 워낙에 이제 중국에서 크다 보니까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다방면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히토류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히토류라는 게 굉장히 좀 환경 파괴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단기간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정제를 해서 또 광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특히 이제 매장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뭐 미국에도 매장량은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을 다 뒤집어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공급량을 늘리거나 하지는 못한다라는 부분이고, 채산성,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는 개발 비용이 더 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히토류라는 것은 첨단 과학 무기, 이제 특히 스텔스에는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광물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첨단 과학이 이렇게 좀 발전하는 데서 저해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그만큼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관련주들이 한 3개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종목 더 있긴 하지만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히림이라는 종목이 이제 자원 개발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인데요. 이 종목들 말고도 뭐 자원 개발, 광물 개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련주로서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이제 좀 강하고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이 3종목 정도가 되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뭐 한 4월 달쯤에 미중 무역 갈등이 좀 격화되는 그런 시점에 이 3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작년에도 뭐 시세를 한번 크게 줬었죠.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쭉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차례 우리나라 증시 조정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았고, 시세 분출이 이제 좀 강하게 한번 최근에 나와줬습니다. 10월, 11월에 이런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시세가 나와줬고, 이런 저항 구간에 이제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달고 조정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2,850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는 구간대에서 자리를 다시 잡아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니온 역시 마찬가지로 시세를 줬다가 다시 반납은 했지만 이것은 뭐 하나의 그 상승을 위한 그런 파동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대 저점 구간 잘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얘기 들으신 것처럼 히토류 관련된 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리고 이런 자원이 무기화되면 무기화될수록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당장 뭐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서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 그 자원 관련주들, 뭐 어저께는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고,
단기적으로 거래가 나올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 히림과 유니온 머티리얼 세 가지 종목 짚어주셨고 관련 이슈를 좀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략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